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동해안을 따라 소나무 재선충벽의 북상 속도가 빨라지고 피해 면적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이미 큰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영덕 지역도 전체 산림 면적 가운데 89%가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는데요. 전국 1위의 송이 산지인 영덕 지역 송이 농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을 따라 펼쳐진 소나무 숲이 재선충병에 걸려 말라 죽은 소나무로 검붉게 변했습니다. 야산마다 재선충병을 막기 위한 고사목 제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빠른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2, 3년 사이에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현재로 봤을 때는 부분별로 많이 이제 기하급수로 늘어난 곳이 많은 것 같고 영덕 전역으로 확산된 것 같습니다. 영덕군은 산림 면적 5만 9천여 헥타 가운데 현재 89%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해 소나무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최근 축산과 영해면 일대 2천여 헥타를 표본 조사한 결과 피해목이 무려 3만 그루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영덕이 전국 1위의 송이 산지라는 명성도 사라질 위기에 놓이면서 송이 생산 농민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송이 생산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선충까지 와서 지금 송이 생산은 거의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영덕군은 재선충병 방제 예산에 예비비를 정액하고 내년도 숲가꾸기 예산까지 더해 6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내년 3월 말까지는 내년도 산불 예방 숲가꾸기 및 재선충 방제 예산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군에서 예비비를 적극 투입해서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재선충 방제 사활을 끌 계획입니다. 더구나 지난 1년간 재선충병 청정 지역이던 울진군도 지난달 재선충병이 다시 발생했고 금강송 보호구역에까지 번지지 않을까 비상이 걸렸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확산 중인 재선충병에 작은 자치단체들의 대응은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 대책을 찾고 전면적인 예산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경상북도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이 법적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기욱 경북도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상북도의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은 0.41%로 법적 기준 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2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도의원은 또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장애인들의 일자리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도는 물론 시군도 구매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수능 한파 없이 따뜻한 날씨 속에 경북 동해안 학교들도 예비 소집을 진행했는데요. 수험생들은 각오를 다지고 선생님들은 응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박서가 기자가 전합니다. 포항시 북구의 한 고등학교. 따뜻한 날씨 속에 수능 예비 소집에 참여한 수험생들이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수험표를 받아든 수험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응원의 함성을 외칩니다. 따뜻하게 입고 편안하게 시험 치고 옵니다. 네. 자, 7번 화이팅! 화이팅! 수험생들은 시험에 대한 각오를 다지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아는 거는 일단 실수 없이 다 풀고 모르는 것도 찍어서 다 맞춘다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6시간 정도 배를 타고 왔는데 모두 노력한 만큼 열심히 잘 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그동안 고생한 학생들에게 응원과 함께 마지막 조언을 남겼습니다. 이번 수능은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출제되었다 하니 지금까지 자신이 공부한 내용 한 번 더 꼼꼼하게 정리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면 충분히 잘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경북에서는 74개 시험장에서 지난해보다 200여 명 증가한 19,800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에 응시합니다. 수험생들은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드시 오전 8시 10분까지 고사장에 입실해야 합니다.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되며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시험장에 들고 갔을 경우
1교시 시작 전 전원을 끄고 제출해야 합니다. 수능인 내일도 수능 한파 없이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수험생들은 얇은 옷을 여러 겹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북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해 대비 1,600여억 원 늘어난 5조 6천억 원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무상급식 식품비 1,600억 원, 신설 사업인 AI 디지털 교과서 구매비에 87억 원이 배정됐고 전자칠판 구매에 113억 원, 컴퓨터 구매에 165억 원을 편성하는 등 세수 결손으로 재정 상황이 불안정하지만 디지털 교육 투자는 대폭 강화했다고 경북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2년 전 예천군 농공단지 마스크 공장에서 큰 화재가 있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현직 경찰 간부가 아버지 명의로 직접 운영하던 공장에 불을 지르라고 사주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화재 보험금을 챙기기 위한 방화였는데 경찰관이 가져간 보험금만 9억 원이 넘습니다. 김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천군 보문면 농공단지의 한 마스크 제조 공장에 불이 난 건 지난 2022년 12월. 한밤중 시작된 불은 850제곱미터 규모의 샌드위치 패널 건물 전체로 삽시간에 번졌고 마스크 제조 설비 5대 등 소방서 추산 4억 9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마스크 공장이 있었던 부지입니다. 지금은 모두 철거돼 흔적도 없습니다. 하마터면 농공단지 인근 사업장들까지 모두 태울 뻔했던 큰 화재. 당시에는 화재 원인을 찾지 못했는데 2년이 지나 누군가의 의도적인 방화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제보를 받은 경북경찰청이 실제 불을 지른 남성 2명을 붙잡아 자백을 받아냈는데 이들에게 방화를 지시한 건 영주경찰서 소속의 40대 초반 A경이었습니다. 경찰은 아버지 명의의 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A경이가 화재 보험금을 노리고 방화를 사주한 것으로 봤습니다. A경이는 보험사로부터 9억 1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갔습니다. 이건 모르죠. 몰랐죠. 그때 당시에 경찰한테 전화를 했는데 근무 중이라더라고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까지 있었던 지난 2020년, A경이는 약 1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차렸지만 2년 만에 마스크 수요가 급감하면서 경영난을 겪자 평소 알고 지내던 마스크 유통업자 등과 공모해 보험 사기를 벌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공범들도 방화 대가로 약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경위와 공범 3명 중 2명을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현재 직위 해제된 A경위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지난해 대구 경북에서 결혼한 부부 10쌍 가운데 한 쌍이 다문화 혼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의 다문화 혼인은 963건으로 전체 혼인의 11.6%를 차지했고 대구는 694건으로 9.2%였습니다. 다문화 혼인 비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족의 출생아 수는 계속 감소해 경북이 601명, 대구가 469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포항을 가상화폐 개발과 유통의 허브로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세미나가 오늘 포항수협 송도회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환동의 연구원이 마련한 이날 행사에서 자산운용 및 블록체인 분야 전문가인 서병윤 대표는 포항을 디지털 자산시장의 허브로 만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 블록체인 커뮤니티 논스의 강영세 대표는 어떻게 포항의 실리콘밸리를 만들 수 있을까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가 포항에서 열려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4부는 오늘 태풍 흰남노 피해를 입은 포항시 오천읍 용산 1위 주민 13명이 포항시와 아파트 건설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오천읍 용산 1위 주민들은 기존의 직선인 용산천을 직각으로 바꿔 하천이 역류하는 바람에 주택 침수 등 피해가 났다며 소송을 냈고 포항시는 당시 오천읍의 시간당 강우량이 100mm 이상으로 하천 범람은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주시가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천 유지수 관리를 위한 가동부를 내년 6월까지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북천 가동부는 동천동 알천교 인근 북천 구간에 설치되는데 경주시는 60억 원을 들여 퇴적토를 준설하고 하루 5만 톤 규모의 용수 공급 시설을 새로 만듭니다. 가동부가 설치되면 유량이 일정하게 확보돼 깨끗한 하천 환경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